저는 올해 72살이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이곳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고민과 변화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제 나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무릎이 저릿하고 허리는 찌뿌둥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다. 이게 다 나이 탓이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한때는 가벼운 운동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루틴이었지만 지금은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허리가 자주 뻐근해지면서 그런 루틴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러다 정말 넘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사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다. 며칠 전 작은 전구 하나를 갈다가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식탁을 붙잡아 겨우 버텼지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진짜로 넘어졌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날 이후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 하나하나 커다란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욕실에서 물기가 있는 바닥을 조심조심 밟으며 손잡이를 붙잡고 서야 했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설거지도 한 번에 다 하지 못했다. 시장을 보는 것도 예전처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트 배달에 의존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냉장고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개만 남아 있었고 따뜻한 밥을 직접 해 먹는 일은 점점 귀찮아졌다. 먹는 게 귀찮아지자 몸은 더 약해지는 느낌이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근력이 그대로 보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건강했던 몸인데 이제는 물건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고독함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빴고 나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그 생활이 외롭고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손이 가던 커피 잔. 아내가 있을 때는 둘이 나눠 마셨던 그 커피 한 잔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홀로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을 우물거릴 때면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가슴 한편을 가득 채웠다. 이따금씩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긴 했지만 통화는 짧았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전부였다.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에 바빴고 며느리는 늘 일정이 빠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연락을 먼저 하기가 어려웠다. TV만이 유일한 친구였고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과도 그리 가깝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점점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외출을 하면 사람들 틈에 섞여 다니지만 정작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득 내가 사라져도 과연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저녁이면 더욱 고독함이 짙어졌다. 불을 켜도 집 안은 텅 빈 느낌이었다. TV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허전함을 메워주지는 못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웠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가 그리웠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동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그것이 힘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고립 속에서 흘러가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생활이 이제는 점점 벅차게 느껴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려서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어야 했다. 겨우 몸을 움직여 부엌으로 갔지만 가스불 위에 냄비를 보며 순간 멍해졌다. 내가 불을 켰었나? 다행히 타버린 건 없었지만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게 걱정됐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아들은 직장과 가정을 챙기느라 바쁘고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손주들은 이제 커가며 학교 생활로 바쁜데 내가 그들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조금 힘들다. 혼자 생활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럼 실버타운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다양한 활동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버타운.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난 요양원이나 그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아직까지는 내 생활을 스스로 하고 싶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아버지가 좀 더 편하게 지내실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겠어요. 병원에서도 혼자 계시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얼마 뒤 병원에서도 같은 조언을 들었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김영수님, 요즘 혼자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혹시 자녀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나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의사는 이어 말했다.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실버타운 같은 공동생활 공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내겐 아직 요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 공동주거 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흘렸던 말이었지만 지금 다시 떠올리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나는 정말 이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오래 알고 지낸 박 씨를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수 형님,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 씨는 눈치를 챈 듯했다. 형님, 혼자 계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사실 저도 부모님을 혼자 두는 게 걱정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 요즘 새로운 주거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독립적인 공간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실버타운은 싫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동네 친구 경수 형님이 찾아왔다. 자네, 우리 동네 공동생활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봤나? 그게 뭔가요? 경수 형님은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 형태를 제안했다. 각자 자기 방을 가지되 식사와 필요한 도움을 서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나처럼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공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터였다. 하지만 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노인을 위한 공동주거, 독립적인 생활 같은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보며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요양원은 아직 내게 이르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어렵다면 결국 나에게 맞는 방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생전 처음 가보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변화가 필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머릿속을 맴도는 불안을 뒤로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 한번 경험해보자. 가서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 그렇게 나는 새로운 선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했다.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서면서도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정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에게 맞을까? 버스 창문 너머로 익숙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몇십 년을 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마지막을 보낼 공간을 찾아 떠나는 기분이었다.
경수 형님이 말해준 공동주거 시설이 어떤 곳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지만 여전히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직접 가보는 게 낫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스에서 내렸다. 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예상과는 달랐다. 삭막한 요양시설 같은 느낌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다. 몇몇 노인들이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잘 왔네, 영수야. 멀리서 경수 형님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괜히 긴장하지 마라. 나도 처음엔 이곳이 낯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직접 보니까 느낌이 다르긴 하네. 그때 공동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던 한 노인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데도 허리는 꼿꼿했다.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경수 형님이 웃으며 소개했다. 이 사람은 박노인네야. 여기서 지낸 지 2년이 넘었지. 이곳 생활이 어떤지 직접 얘기해 줄 거야. 박노인은 반갑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처음엔 나도 망설였는데 이제는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나는 그의 안내를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섰다. 공동주거 시설이라지만 각자의 공간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듯했다. 입구에는 한문에 보기에도 깨끗하게 정리된 게시판이 있었고 그곳에는 입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 일정이 적혀 있었다. 요가, 그림 교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박노인은 내 눈길을 따라가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혼자만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는 사람도 없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도를 따라 걸었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각자의 방이 독립적으로 존재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다. 벽에는 입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경수 형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야 좀 실감 나지 않나? 나는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과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이 생각보다 따뜻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나는 천천히 시설을 둘러보며 나도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버스를 타고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이곳이 나에게 맞을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다. 집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껴가던 삶, 점점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다 선택한 길이었다. 짐을 풀고 방을 둘러보니 공간은 예상보다 아늑했다. 개인 방이 보장되어 있어 사생활을 지킬 수 있었고 창가에는 햇빛이 잘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이었다.
문득 집에서 혼자 지내던 익숙한 공간이 떠올랐다. 과연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낯설음을 털어내려면 직접 생활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생활 패턴을 익히기로 했다. 아침마다 간단한 체조 시간이 있었고, 식사는 공동 주방에서 함께 준비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여기서는 다 함께 식탁을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이왕이면 함께 먹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식사는 생각보다 정겨웠다.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식탁을 차리고 누군가는 후식을 챙겼다. 익숙하지 않던 분위기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혼자보다는 함께 먹는 게 더 맛있지. 방 노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혼자일 때는 늘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겨우 잠이 들곤 했지만,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익어가는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이곳의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아침 체조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했고, 식사 시간도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다. 거실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책 좋아하세요? 옆에 앉아 있던 노인이 물었다. 나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며 대답했다. 예전엔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잘 안 읽게 되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권을 건넸다. 그럼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세요. 저도 여기 와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지만, 여기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채웠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정자 아주머니가 팔을 삐끗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고, 나는 물건을 대신 들어주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이곳에서는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구나. 또 다른 날, 나는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방 노인이 그것을 집어 건네주었다. 아이고, 아직 손이 빠르시네요. 내가 농담을 하자 방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공동생활에 익숙해졌다. 낯설던 공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고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삶이 주는 안정감이 몸에 익어갔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아침에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평소 활기차던 박 노인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다가가 묻자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혼자 살았거든요. 처음엔 여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가족 같은 곳이 됐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말에 공감했다. 나 역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나에게도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생겼다. 정자 아주머니의 생일이었고 다 같이 모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로 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박 노인이 직접 쓴 손편지를 낭독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정자 아주머니는 감동한 듯 문시호를 불켰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순간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파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몇 입주자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정전인가? 박 노인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네요. 아마도 단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모두가 침착하게 행동했다. 누군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길을 밝혔다. 몇몇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았지만 일시적인 문제라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럴 땐 옛날식으로 해야죠. 정자 아주머니가 촛불을 하나 가져와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공간을 따뜻하게 밝혔다. 1명, 2명 점점 사람들이 촛불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며 이곳에 온 이후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혼자였던 내 삶, 무채색 같았던 하루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다. 그 순간 박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럴 때 노래라도 한 곡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래요? 옛날에 우리는 정전이 되면 가족들끼리 촛불 하나 켜놓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시간이 오히려 귀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누군가 박수를 치며 맞장구 쳤다. 그리고 정자 아주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하나둘 목소리가 겹쳤고 결국 모두가 합창을 하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불편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어느새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하며 미소 지었다. 이곳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내 가족이 된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모두가 아쉬운 듯 촛불 주변에서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떤 이는 커피를 가져와 나눠 마셨고 또 어떤 이는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즐겁다고 느꼈다. 혼자였던 지난날의 공허함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이제 나는 이곳이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공동생활이 단순한 거주 방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혼자였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 영수 씨, 오늘 아침 같이 드십시다. 박 노인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예전 같았으면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무심히 시간을 흘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함께 나눌 식사가 있다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루는 박 노인이 내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영수 씨, 이번 주말에 시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직접 반찬거리도 사고 옛날처럼 장 보는 재미도 느껴보게. 나는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시장을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함께 시장에 나가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찬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정겨웠다. 예전에는 혼자였기에 마트에서 필요한 것만 사서 돌아오곤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거 참 맛있겠네. 저쪽 가게에서 김치 좀 사볼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장을 보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었다. 그날 저녁 직접 사온 재료로 요리를 했다. 정자 아주머니가 손수 만든 김치찌개, 박 노인이 직접 고른 생선구이, 그리고 나는 어설프지만 오랜만에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았다. 영수 씨, 이런 요리 실력이 있었어? 박 노인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작은 칭찬이 꽤나 기분 좋았다. 어느새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하루하루가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다. 정자 아주머니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방을 찾았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박 노인은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했고 나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왔다. 자, 어서 이거 드세요. 정자 아주머니는 처음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결국 우리들의 정성에 못 이겨 한 모금 마셨다. 이날 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별일 있겠나 하며 무심히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단순히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챙기는 가족이 되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행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나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안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며칠 후 정자 아주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자, 이번엔 영수 씨가 또 계란말이 한번 해줘야지. 박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능청스럽게 오늘은 한 단계 더 발전한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받아쳤다. 모두가 웃었고 그 순간 나는 이곳이 진짜 내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선택한 공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 공동생활을 선택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이제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 혼자일 때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점차 외로움으로 변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텅 빈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주는 삶.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후 나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창문을 열면 익숙한 아침 풍경이 펼쳐진다. 거실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저 멀리서 체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아침 운동 가야지. 따라올 사람. 그리고 이곳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혼자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온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들과 함께 사는 듯한 따뜻함이 있다.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찾았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육체의 노쇠함도 경제적인 불안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다. 이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거실에서는 정자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차를 끓이고 있었고 방 노인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받았다. 영수 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지 않소? 방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순간이 너무나도 편안했다.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혼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혼자가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삶은 더욱 따뜻하다. 이곳에 와서 나는 그것을 배웠다. 혼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함께 살아가며 하나둘씩 내 삶을 채워나갔다. 며칠 전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봄이 오면 근교로 소풍을 가자는 것. 도시락 싸가지고 나들이 가서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정자 아주머니가 설레는 얼굴로 말했다. 박 노인도 덩달아 흥분한 듯 손을 내저었다. 오랜만에 바깥바람 좀 쐬고 와야지. 몸이 건강해야 오래 함께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쩌면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제 내 삶에는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날들이 기대된다. 이곳에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과의 시간들이.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하는 하루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혼자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다면 저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문을 열고 따뜻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